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제 MDM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네. MDM은 다들 어떤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와치가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다음 장을 보시면 보시는 게 저희 에어와치가 MDM에 대해서 지원하는 플랫폼의 종류들입니다. 대부분의 벤더들이 안드로이드와 iOS 범주 내에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랩탑이라든가 아니면 셋탑박스 애플 셋탑박스도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윈도우나 신비한 블랙베리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들은 광범위한 플랫폼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에어와치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데이원 서포트입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MDM 고객들이 느꼈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나 iOS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MDM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플랫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거나 하는 불편. 기존에는 그것은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됐습니까? 보통은 뭐 2, 3개월씩 2,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데이원이고요? 예, 데이원 서포트. 아니 근데 그 2, 3개월인 걸 데이원 서포트가 가능한 그 에어워치만의 어떤 그 노하우랄까? 이유 근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R&D 투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플랫폼이 다양하고 또 모바일 플랫폼은 업그레이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에어와치의 전체 인력 중에서 600명이 R&D 개발자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00명이라는 인원은 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 밴더의 전 직원 수보다도 많은 에어워치 R&D만 600명? 네, 6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600명이 자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다양한 데스크탑, 뭐 모바일 기기, 셋탑,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전담 인력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데이원이 가능한 거네요. 자, 일단은 그 우리가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그 사람의 모바일 기기에는 여기같이 이제 개인 영역도 앱도 많을 거고요. 업무 영역도 많을 거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분하나요? MAM의 가장 큰 컨셉은 개인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업무 영역 데이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연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저희 에어와치 에이전트가 폰에 설치가 돼서 저희 에이전트가 보안 기능을 하게끔 되고 사내에서 개발해서 쓰시는 내부용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보안 기능은 필요할 때마다 저희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쓰게끔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설명을 드리셨다시피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저희와 연동할 수 있게끔 기존의 소스 코드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신 개발 단계부터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내 모바일 기기가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약간 좀 느려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앞에서 보신 뭐 레퍼런스나 뭐 이런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뭐 그 제조든 의료든 아까 14,000개인가 그 고객들이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이제 앱랩핑이라는 방식인데 앞서 설명드린 SDK 방식은 개발 단계에 저희와 연동하기 위한 소스코드 수정 작업이 필요한 방법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앱을 쓰고 계신데 소스코드 반영이 불가능하다, 수정이. 그럴 경우에는 앱 랩핑을 쓰게끔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개발된 앱을 저희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보안에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삽입하는 방식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DRM처럼 컨텐츠에다 DRM 씌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앱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부가적인 공수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방식. 그렇다면 이거 실제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방식인 앱 랩핑을 어떻게 많이 선호하나요? 국내 고객들은 앱 랩핑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더라도 알아서 되는 거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뭐 SDK나 앱랩핑 방식을 설명드렸지만 딱 이해가 바로 오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MAM 정책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스크린샷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메일 관리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은 MDM이 적용된 폰이고 오른쪽은 디바이스 모니터링이나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폰입니다. 네네. 단 MAM 정책만 적용이 되어 네.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메일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왼쪽은 그냥 일반 그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메일 클라이언트고 오른쪽은 에어와치의 MAM 기능이 적용된 보안 메일 클라이언트입니다. 네네. 네. 이 두 개의 폰으로 이메일에 접속을 합니다. 뭐 일상적인 업무를 하듯이 이메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컨텐츠, 같은 메일 박스에 접속을 네네. 했습니다. 네. 하지만 MDM이 적용된 폰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일의 본문이나 메일의 내용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뭐 메신저 같은 걸로 외부로 타인에게 유출할 수가 있는 반면에 네네. 같은 행위를 MAM에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컨테이너, 이 시큐어 메일 클라이언트가 관리하는 암호화된 컨테이너 밖으로 컨텐츠를 빼나갈 수 없게끔 통제를 하게끔 됩니다. 이 메일에는 더불어서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첨부 파일 저장도 왼쪽은 그냥 평문으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는 반면 오른쪽 폰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게끔 되고 PDF 파일인데 내용을 볼 때도 왼쪽 폰은 이 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PDF 뷰어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PDF를 웹하드에 그렇죠. 공유하거나 인쇄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오른쪽 폰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지만 보안 이메일, 사내용 이메일의 그 첨부 파일을 열 때는 보안 뷰어, 보안 문서 뷰어로만 열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면도 화면 캡처도 못하게끔 하고 그 외에 데이터를 이제 유출할 수 있는 인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이 막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화면 캡처가 막혀 있지만 다른 폰으로 또 찍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어와치 기능 중에는 이제 워터마크, DRM에서 사용하시는 워터마크처럼 찍을 때 이런 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찍히면 누구의 어떤 부서의 누구의 폰에서 이 문서가 열람이 됐다라는 게 개발팀 홍길동 연구원의 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유출 행위들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찍은 다음에 이건 포토샵으로 지워야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건 이제 이메일 클라이언트였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업 업무에 사용되는 것 중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왼쪽엔 크롬 일반적인 브라우저고요. 오른쪽은 에어와치에서 제공하는 MAM이 적용된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임직원들이 이제 MAM이 적용되면 자기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런 이제 전용 그 보안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회사 인트라넷이라든지 그런 걸 그렇죠. 액세스하게 되는 거죠. 그 백그라운드에는 사실 저희 에어와치 인프라 중에 외부에서 폰에서 접속하는 브라우저의 종류를 식별하게끔 되고요. 그때 일반 보안이 적용 안 돼 있는 상용 브라우저들은 접속을 차단하게끔 되고 보안 브라우저만 접속을 하게끔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Gmail 화면이지만 이게 사내의 뭐 그룹의 포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MDM만 적용된 폰에서는 앞서 뭐 메일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이 가능하고요. 웹하드 형태로 유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오른쪽 웹 브라우저, 보안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들이 막히게끔 되고 첨부 파일도 암호화된 컨테이너 안에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근데 브라우저의 특성상 이 브라우저로 사내 포탈에서 특정 자료를 검색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암호화해서 저장하지만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에는 이 브라우저는 액세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서 외부로 또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그룹웨어 포탈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네이버 같은 퍼블릭에 올리겠다 했을 때는 URL 필터링 같은 걸 통해서 이 브라우저에서는 사내에 지정된 웹서버만 볼 수 있는군요. 접속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하는 거죠. 다른 사이트는 링크가 안 되는 거죠? 전혀 통제가 접속할 수 없게끔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사 업무용하고 그 개인용하고 완전 분리시켰네요. 그렇죠. 차단된 거네. 망분리처럼. 그렇죠. 개인이 인터넷 쓸 때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브라우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업무를 하겠다 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끔 되는 거죠. MAM 다음에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텐츠 관리입니다. 사내에는
이미 기존 PC 환경에서 파일 서버나 쉐어포인트 같은 문서 관리 시스템들을 많이 쓰시고 거기에 개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업무 데이터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안 목적상 모바일 통해서 액세스하는 것들은 극히 제한을 해뒀습니다. 근데 에어와치의 컨텐츠 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해서 모바일에서도 사내의 문서 관리 시스템, 자기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보되 안전하게 보게끔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준비한 건 만약에 이제 국내에는 VDI 환경을 쓰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VDI 환경을 쓰시는 고객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퇴근을 하셔서 자기 데이터 PC에서 VDI 환경에서 작업하시던 걸 보실 때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거든요. 원격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 VDI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탐색기를 열어서 해당 내용을 이제 열람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접속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 VDI 그 데스크탑 화면을 자그마한 스마트폰에서 본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에어와치의 컨텐츠 매니지먼트 기능하고 VDI하고 이제 연동을 통해서 이런 기능이 가능하게끔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내에 있는 뭐 자기 데이터들 또는 뭐 문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아까 앞선 그림에서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되게 직관적이네요. 자기 VDI에서 탐색기 열었을 때 자기 데이터가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열어서 보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열람을 하지만 앞서 이메일 클라이언트나 브라우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하는 행위들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기능들로 이제 다 차단을 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중심 관점으로 그거를 자꾸 보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컨텐츠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 보호하고 보완을 해야지만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용자 더 액티브하게 더 할 거고요. 그 실질적인 또 보완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좀 뒤에 보니까 또 컨텐츠 매니지먼트까지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컨텐츠 관리까지 있는 거예요.